이번 영상에서는 4대 조직 중에 첫 번째로 상피 조직, 에피델리알 티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피 조직의 정의와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피 조직은 세포들이 아주 빡빡하게 모여서 만든 큰 층입니다. 마치 타일처럼 촘촘하게 붙어 있죠. 그래서 세포 사이에 다른 물질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혈관이 없고 또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성을 가진다는 것은 에피칼 멤브레인, 즉 첨단면과 베이저라테럴 멤브레인 밑쪽의 기저면이 구조물들이 서로 다른 것이 존재한다. 즉 수용체나 단백질이 서로 독특한 기능을 가지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재생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세포를 보호하고 또 문지기 역할을 해서 통과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분비작용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상피 조직의 위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피 조직은 외부 환경에 노출된 모든 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피부는 물론이고 입, 코 같은 호흡기, 위장 소장 같은 소화관, 그리고 비뇨기계와 생식계까지 모두 상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속 깊은 곳도 상피로 덮여 있습니다. 혈관 내부나 심장 같은 곳은 내피라는 특별한 상피로 덮여 있고 체강을 덮는 건 중피라고 부릅니다. 또한 땀샘, 침샘 같은 샘 조직의 대부분도 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들이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세포들이 연결되는 세 가지 접합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밀착 연접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연결입니다. 위치는 상피 세포의 가장 위쪽 근처에 있고 세포의 측면을 따라 띠처럼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점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를 둘러싸는 연속적인 띠 형태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고정 연접입니다. 고정 연접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하위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부착 연접, 데스모점, 헤미데스모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포와 세포 또는 세포와 기점막에 연결을 시켜서 단단히 붙잡아 가지고 조직의 기계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정 연접의 하위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연접의 첫 번째 하위 유형이 부착 연접. 이들은 세포와 세포를 접합시키고요. 카데린 단백질이 관여를 하며 세포 내부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세포의 모양과 극성 유지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정 연접의 두 번째 유형인 데스모점입니다. 이들은 세포와 세포를 접합시키면서 카데린 계열의 단백질이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포 내부에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 즉 케라틴 등과 연결을 해서 강한 기계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정 연접은 헤미데스모점입니다. 이들은 세포를 기점막에 접합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단백질도 인테그린이라는 단백질이 관여합니다. 그리고 세포 내부에 인터미디에이트 필라멘트와 연결을 시키며 세포를 기점막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접은 간극 연접, 갭 정션입니다. 이들은 인접한 세포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데요. 작은 분자와 이온이 세포질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접한 세포들이 전기적 대사적 결합이 가능해지고 많은 세포가 기능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갭 정션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들은 코넥신 단백질 6개가 모여서 원형 구조, 코넥손을 만드는데요. 이것이 인접한 두 세포의 코넥손이 맞물려서 연속적인 채널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2 내지 4mm 정도의 간극이 존재하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상피 조직을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 상피 조직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 명칭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세포 모양과 세포층 수를 이용해서 두 가지 이 기준을 조합을 해서 명칭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의 모양부터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포의 모양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편평, 스쿼머스. 이것은 납작하고 얇아서 마치 팬케이크처럼 생겼고요. 두 번째가 입방, 큐보이달. 이것은 상자 모양으로 높이와 너비가 비슷하게 생겼으며 세 번째가 원주, 컬럼나. 이것은 높이가 너비보다 큰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포층 수에 따라서도 분류를 해야 합니다.
단층 상피는 세포층이 딱 하나이고 모든 세포가 기저판 위에 놓여 있고요. 중층 상피는 세포층이 여러 개이고 기저층 세포만 기저판 위에 놓입니다. 그리고 거짓 중층은 불규칙한 모양의 세포가 단일층을 이루는데 겉보기에는 여러 층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고요. 이 행성은 특수화된 중층상피로서 세포 모양이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명칭과 층수에 의한 분류를 조합해서 상피 조직을 한번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단층 편평상피 심플 스쿼모스 에피셀리움입니다. 이것은 얇은 비늘 모양인데요. 신속한 통과가 필요한 곳에 존재합니다. 세포가 얇기 때문에. 그래서 폐합학관이라든가 모세혈관 이런 곳에 존재하고요. 특히 혈관의 내피, 췌강의 장막 표면의 중피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단층 입방상피입니다. 즉 심플 큐보이달 에피텔리움이죠. 이 모양은 상자 모양이고요. 핵은 둥글고 세포의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들 역시 분비와 흡수에 활발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장 세뇨관, 또 글랜드의 도관 이런 데서 상당히 발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단층 원주상피입니다. 심플 컬럼나 에피셀리움. 단층 원주상피는 키 큰 기둥 모양이고 핵은 길쭉하며 세포의 기저 끝에 위치합니다. 입방상피처럼 흡수와 분비에 상당히 활발한 작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소화기 일부, 여성 생식관 일부의 내벽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 버전으로 손모 원주상피가 있습니다. 이들은 첨단 표면, 즉 에이피칼 멤브레인 쪽에 손모가 있는 단층 원주상피로 구성이 되는데요. 난관 및 호흡기 일부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들은 손모가 이 박동적으로 움직임으로써 겉에 밀입자 물질을 쓸어내면서 제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거짓 중층 원주상피입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여러 층 같지만 실제로는 단일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모양과 크기의 원주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모든 세포가 기저판에 다 있지만 일부는 에이피칼 멤브레인 쪽에 도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이 다른 높이에 나타나서 마치 중층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주로 호흡기에서 발견되며 일부 세포에 손모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중층상피입니다. 여러 층의 세포가 쌓여 있는 것이 바로 중층상피 조직인데요. 이들의 역할은 물리적, 화학적 마모로부터 보호하는 게 주 기능입니다. 중요한 점은 그 에이피칼 레이어 쪽 첨단종의 세포 모양으로 이름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중층상피 조직의 첫 번째 중층 편평상피입니다. 스트래티파이드 스쿼머스 앱셀림이죠. 이 중층 편평상피는 인체에서 가장 흔한 중층상피인데요. 첨단 세포는 편평하고 기저층은 원주 또는 입방세포를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피부 쪽에 있는 거는 각질화된 건조하고 각질화된 중층의 편평상피이고요. 구강 내벽은 비각질화된 중층 편평상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기저층에 있는 것은 세포 분열이 활발히 일어나는 층으로 입방형이나 원주형 세포가 존재하고요. 여기서 세포가 공급되면서 올라가면서 점차 좀 다각형이 되면서 약간 납작해지면서 표면 쪽으로 가면 편평한 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층 편평상피의 에피칼 쪽에 편평하니까 중층 편평상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리티파이드 큐보이드나 컬럼나는 이 인체에서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층상피는 이행상피입니다. 트랜지셔널 에피셀리움. 이름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개 존재하는 특수한 상피인데요. 늘어나고 줄어드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피입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입방형의 우산 모양의 세포가 평상시에 비어있을 때는 이렇게 입방형으로 존재하는데요. 여기에 소변이 채워지면 이 입방형이 편평 형태로 늘어나면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트랜지셔널 에피셀리움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샘상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이라는 것은 글랜드 또는 분비선 이런 명칭인데요. 이것은 화학물질을 합성하고 분비할 수 있도록 변형된 하나 이상의 세포로 구성된 구조물이죠. 대부분이 상피세포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분비셈은 도관이 없는 셈으로 분비물을 주변 조직과 체액으로 직접 방출을 합니다. 이 분비물은 그래서 혈관을 타고 목적지로 가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 분비물이 바로 호르몬이죠. 그리고 외분비셈은 분비물이 도관을 통해서 외부 환경으로 나와서 직접 작용 부위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점액이라든가 땀, 침샘 이런 것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분비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분비샘의 분비물인 호르몬은 안지렉으로 방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혈류로 흡수되어서 수용체가 있는 표적세포로 전달이 되죠.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엔도크라인, 즉 내분비 기관이라고 하는 뇌하수체, 흉선, 부신, 생식선 등이 대표적인 내분비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분비샘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포 수준에서 보면 외분비샘은 단세포샘, 그다음에 장액샘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요. 단세포샘은 작은 창자와 큰 창자 점막에 있는 고블렛셀, 배상세포처럼 흩어져 있는 단일세포입니다. 이들은 점액을 분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액샘은 내부 구멍으로 직접 맑은 장액을 분비하는 그러한 셈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침샘 또는 췌장의 외분비샘 부분 이런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분비샘의 도관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단순샘, 복합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단순샘은 말 그대로 덕트가 하나짜리입니다. 근데 덕트가 하나지만 이 글랜드의 모양이 알베올라 타입이냐 튜블 타입이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관이 하나면서 글랜드가 알베올라 타입이면 심플 알베올라. 그다음에 이 알베올라가 가지를 치고 있으면 심플 브랜치드 알베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도관이 하나면서 글랜드 모양이 튜블 형태인 것은 심플 튜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도관이 글랜드가 휘어져 있는 이런 경우는 심플 코일드 튜블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튜블이 이렇게 여러 개 가지를 쳐서 붙어 있을 경우 심플 튜블라, 심플 브랜치드 튜블라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복합샘입니다. 복합샘은 도관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복합샘인데요. 도관이 여러 개 있으면서 분비샘 모양에 따라 또 분류가 되는데요. 도관이 여러 개면서 분비샘이 알베올라 모양이면 컴파운드 알베올라 타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도관이 여러 개이면서 알베올라와 튜블라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 컴파운드 튜블러 알베올라. 그 다음에 도관이 여러 개인데 튜블 형태의 글랜드만 붙어 있는 경우 컴파운드 튜블라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샘의 분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샘 분비, 메로크라인인데요. 이것은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즉 분비물이 소포에 쌓여가지고 세포의 그 에이피칼 멤브레인 표면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세포 외 배출을 통해 가지고 내용물이 방출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 내용물만 방출이 되기 때문에 분비 후에도 핵이라든가 골지체라든가 이런 세포 영역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세포 손상이 거의 없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크린 땀샘, 점액 뭐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 분비, 아포크라인입니다. 이 부분 분비는 분비물이 세포의 첨단 부분에 축적이 되고 세포의 그 부분과 분비물이 함께 떨어져 나가 방출되는 겁니다. 분비 후에도 세포 내부에는 거의 손상은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겨드랑이와 생식기 부위에 아포크린 땀샘이 해당되겠는데요. 이 아포크린 분비물은 단백질, 지질이 많아가지고 세균이 분해를 하면서 암모니아, 지방산, 황화합물 같은 냄새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채취가 심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분비 방식은 온 분비 또는 전체 분비, 홀로크라인인데요. 이것이 가장 극단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체 샘세포가 파열 및 파괴가 포함되는 과정인데요. 세포가 분비 산물을 축적하고 세포가 이게 파열이 되면서 방출됩니다. 주변 조직 세포에서 새로운 샘세포가 분화돼서 이제 손실된 것을 보충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피부나 머리카락에 있는 기름을 생산하는
피지샘, 이것이 대표적인 온분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본 상피 조직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피 조직은 세포들이 빽빽하게 모여 만든 큰 층이고 우리 몸의 안, 과박 모든 표면을 덮고 있고 세포가 밀집이 되어 있고 극성을 가지며 무혈관이며 재생 능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기능은 보호, 문지기, 분비 3대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상피 조직은 세포 모양과 층수로도 분류를 한다. 세포 모양은 편평, 입방, 원주세 가지고 세포 층수는 단층, 중층, 거짓중층, 이행성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두 기준을 조합하면 모든 상피 조직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샘상피는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으로 나뉜다. 내분비샘은 호르몬을 혈류로 방출하고 외분비샘은 도관을 통해서 외부로 방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비 방식, 샘분비, 부분분비, 온분비 세 가지가 있으며 세포 손상 정도가 다 다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상피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에피델리알 티슈 상당히 긴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